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시작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해서 웬일인가 오랜만에 했더니 또 시장은 좀 미끄러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장세 속에서 시가가 뜨잖아요. 말이 왜 이러죠? 시가가 뜨면요. 보통은 밀려요. 보통은 이렇게 상승세에서 시가가 뜨면 더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락세에서 시가가 뜨면은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아침에 떴다가 바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장중에 이렇게 6시간 반 동안 상승세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인 거고 힘도 필요한데 아침부터 뛰어 올리는 것은 비교적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뛰어 올리는 거는 그냥 기대감이라던가 또 미국 증시가 또 많이 반등이 나왔다 보니까 그 반등폭을 보면서 아침부터 가면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시가를 띄우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속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락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가가 떴다 그러면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자체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지만 지수와 종목과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 단기간에 약간 지수가 올라오거나 하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날이 좀 따뜻했다 칩시다. 따뜻했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겨울 중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수가 약간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해서 상승세로 돌아선다든지 호재가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진짜 시장에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고 시가가 조금 뜨고 양봉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상승이 나온다 이제 앞으로 끝났다 그런 느낌으로 가지시는 것보다는 전체 그림은 아직까지는 이제 지난 6월 이후로는 꺾여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큰 그림은 하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도중에 나오는 양봉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해야 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라는 거 위아래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렇게 윗단계도 있을 거고요. 아랫단계도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윗단계에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비중을 줄여내고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안전하게 돈을 지켜나가면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또 사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수 따라가는 매매고요. 지수랑 상관없는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매도하셔가지고 청산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올라오지 못한 기업들을 사놔야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횡보했던 그런 기업들을 사놔야 올라가는 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올라왔던 기업을 사서 물려있다면 사실 그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실적은 좋은데 바닥에서 주가가 기어다니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실적은 미리 선반영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맞아요. 선반영이 돼야 되는데 선반영이 안 된 기업을 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선반영이 됐다면 주가가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기업들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아니 좋다고 했는데 왜 밀리죠? 기업이 좋은데 실적도 늘었는데 왜 내려가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선반영된 기업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안 된 기업을 사놔야 선반영 될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반영되고 사면은 결국은 고가에 사는 거고요. 선반영 될 때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떨어져 있는 기업을 지금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 놓는 것이 투자의 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번 상승세에 올라왔던 기업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져 있는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업황으로 따져본다면은 화장품 업종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거 역시 모아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뢰밭이죠. 약간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업종으로 좀 가본다면은 역시나 식음료 파트들 실적은 좋은데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고 역시나 반도체 업황이니 전기차니 이런 게 가다 보니까 먹거리에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실적이 좋은데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사놓으면 될 것 같고요. 또 역시나 실적은 잘 나오는데 바닥에 있는 업종 중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 보안 관련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블록체인 대장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삼성 계열사에 있을 텐데요. 역시나 그런 보안 관련주도 밑에서 그냥 천천히 모아놓으면 돼요. 지금이야 남들이 봤을 때 야 그렇게 떨어지는 기업을 왜 사놓냐, 그렇게 저점에 있는 기업을 왜 사놓냐 하지만 나중에 승자는 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갔을 때, 향후 시간을 흘러갔을 때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올라갈 기업만 자꾸 찾게 되고 지금 당장 올라온 기업을 찾다 보니까 물리는 거고,
거고요. 오히려 앞으로 올라갈 기업을 사놓게 된다면 물리지 않게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복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지수랑 상관없는 매매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역시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엔터사들도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보지 않은 옥석을 발굴해서 데뷔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연예인들을 데리고 와서 데뷔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엔터사 사장의 마인드로 새로운 신인을 발굴하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랑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기본에 충실한 매매를 하자라는 거고요.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지수가 내려가도 돈은 벌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 돈 버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때 괴로운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말까지 또는 내후년, 저는 한 2023년에 4년까지는 2, 3년 동안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후 하향인 거죠. 그 하향세가 꺾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 한국은행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부채 정리라든지 그런 뭐 교통정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궁금증과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분석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돈을 못 버는가? 지금 산 사람들은 계속 저를 비난하겠죠. 야, 그럼 나 죽어라는 이야기냐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비싸게 사신 분들은 괴로울 거 맞아요. 근데 내려갈 때 돈 벌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못 버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식을 좀 찾아야 된다. 지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빨리 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전화 주셔가지고 해결을 같이 하는 것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직은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봄이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는 보안 쪽이나 식품주는 여전히 지켜보는 거 유효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두산중공업이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22,100원에 20%입니다. 22,100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저번에 한번 이제 증자 이슈로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멘토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 거라 보시나요? 이 유상증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조금만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주에게 얼마나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얼마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자를 고려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가입한다, 또는 차를 사겠다, 딜러 영업사원들에게 우리가 맡기잖아요. 네. 근데 나를 배려해주는 딜러면 어때요? 앞으로 계속 맡기고 싶을 그렇죠. 거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면 계속 맡기고 싶을 맞아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너가 돈 잘 벌어서 나를 좀 생각해줘 라는 마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네. 있거든요. 근데 지그들만 생각하면요. 네. 좀 기분 좀 나쁠 수밖에 나쁘죠. 없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어쨌든 주식을 더 발행을 해서 돈을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유상증자하면 안 좋냐면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발행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발행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는 주식수를 더 적게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어떻죠? 지분 가치가 네. 덜 희석돼요. 예. 그러니까 회사 운영하는데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돈은 확실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유상증자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대주주라든지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하는데 큰 리스크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 없어지는데 결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서 유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산중공업 지금 보시게 되면은 회사 재무제표도 그렇고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회사가 좋아졌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잘 살아나고 있고 정말로 앞으로 뭐 짱짱하고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고 뭐 앞으로 미친 듯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그 SMR이라고 하는 그 소형 모듈 원전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테마성으로 주가만 급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소형 모듈 원전 두산중공업 걸 쓴다는 이야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탈원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고요. 다음 정권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5,000원대 있다가 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한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까지 끌어올려놓고 유상증자를 했다? 이거는 주가 올라온 김에 야 그냥 시장에 돈 많잖아, 유동성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끌어들이자라는 그런 나쁜 마인드였던 거죠. 저는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투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여기서는 단기 투자로 단기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장기로 볼 거면 차라리 훨씬 더 안정적이고 주주를 좀 생각해주는 기업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오래 가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을 지금 22,100원에 잡으셨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관점 봤을 때는 저점이 19,000원짜리가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전에 22,100원이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21,150원 요 자리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오늘 사실 손절 자리예요. 시청자님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저는 두산중공업을 좋은 투자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투자자 입장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을 저는 싫어하는 기업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뭐 두산중공업 이런 기업들, 삼성전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건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당장 손절할 수 있다면 단기적인 관점에 손절하는 게 맞고요. 미련이 좀 남고 아쉬움이 남는다면은 지금 비중이라도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19,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좀 여부를 확인하고 19,000원 밀리면 바로 손절, 그리고 19,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반등시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큰 수익 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전 관련 이야기는 조금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가 들썩거릴 수 있는데 그 들썩임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챙겨서 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짧게 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문대문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쿠콘요. 쿠콘 매수가랑 비중은요? 69,000원에 100%입니다. 69,000원에 100%. 알겠습니다. 쿠콘은 무상증자를 했더라고요. 멘토님. 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네. 신주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유상증자를 또 주가 올라왔을 때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나쁜 기업들입니다. 무상증자. 예, 무상증자요. 증자도 나빠요. 무상증자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요. 주식을 하나 더 준다. 뭐 예. 주식을 좀 나눠준다 생각하니까 호재라고 땡큐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주를 생각하는 척하는 거지 진짜로 주주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은 주식수를 한 주당 한 주 더 준다. 이야 2,000만 원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한 주를 더 주는 대신에 가격은요. 맞아요. 그만큼 반토막 나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0만 투자하신 분들은 그대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재무제표에서의 자신감이죠. 자본금을 늘려서 야 우리 자본금 늘어나도 회사 괜찮아 라고 하는 자신감과 그 플러스 주식을 더 나눠줌으로써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주식수가 굉장히 적었던 기업이었는데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수를 늘려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원활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점에 있으면은 저점에서 뭔가 원활한 거래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인데 주가가 올라왔는데 무상증자를 한다? 뭔가 의도가 조금 나빠 보이는 게 뻔하잖아요. 네. 왜? 주가가 올라왔는데 팔아내려고 하니까 주식수가 없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사기가 좀 버겁겠죠.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식수를 좀 쪼개줘서 사람들이 더 사기 쉽게끔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모레퍼시픽 옛날에 400만 원대 올라갔을 때 그때 10분의 1로 쪼개면서 액면 분할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는 거의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만 원으로 줄여줬고 삼성전자가 지금 대표적이죠. 예. 25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5만 원으로 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삼성전자가 5만 원이 말이 되냐? 250만 원짜리였는데 그러니까 20만 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주가가 올라왔을 때 해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속기 제일 좋은
아주 절호의 기회가 생겨버리죠. 그거를 세력들이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걸 이용해서 개미들에게 팔아내기 위함으로 쓰기로 하죠. 그래서 요즘에 무상증자 한다, 뭐 권리락 효과가 나왔다가 막 급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사고 있는데 사실 무상증자 한다, 이거 좋은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고, 매수가도 69,000원이면 저는 이미 팔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계셨던 것은 좋은 거라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수익 났을 때 챙기지도 못했다가 이제 거의 뭐 본전가 오니까 이제 발등에 불똥 떨어진 거고, 어제 팔 걸 하는 미련 때문에 상담받고 싶은 거예요. 100%나 투자하셔놓고. 그렇지 않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투자예요. 그냥 기회 한번 노려봤던 거죠. 근데 기회도 노렸지만 수익이 났었지만 그것도 챙기지 못한, 뭐 이거는 본인의 과오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운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거 놓쳤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저는 본전에서 다 팔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무상증자 때문에 사신 것 같고요. 그거 사고 난 다음에 회사가 뭐 하는가 봤더니 아, 핀테크를 하고 있구나, 실적도 잘 나오구나,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자기 위안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 예. 네, 저는 그래서 69,000원이 밀린다면 바로 비중을 그냥 다 정리하셔라. 다 전량 매도하시고 그냥 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지난번에 급등 나오기 시작했던 초입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약 한 72,000원에서 75,000원 정도 사이쯤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저는 수익 깔끔하게 약수익 챙기고 나가자는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냥 무상증자가 나오면은 주가 급등이 보통 하니까 그냥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고 진짜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좀 판단하고 투자하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홈캐스트요. 네, 홈캐스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13%고 매수가는 3,990원. 예, 13%에 3,990원. 네. 지금 수익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예, 알겠습니다. 매도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멘토님. 오늘 뭐 증자 관련 종목 파티네요. 오늘 차라리 상담 안 하고 그냥 증자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얘는 이제 증자 중에서 다른 증자죠. 지금 보면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네. 주식 담보 제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자 배정 유상 증자인 네. 것 같아요. 그 말은 삼자 배정 유상 증자라는 것은요, 일반 유상 증자도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삼자 배정, 예. 그리고 구주주 배정, 그리고 일반 공모가 있거든요. 근데 삼자 배정을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특정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호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그냥 길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엄청 유명인일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럼 유명인일수록 호재죠. 그러니까 삼자 배정은 누구냐에 따라서 호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거고요. 구주주 배정은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구걸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구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구걸은 하고 싶은데 그냥 하자니 우리 회사에 투자해준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너희한테 먼저 기회 줄게 라는 식으로 생색내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주주들을 생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보고요. 일반 공모는 그냥 아무나 돈 좀 주세요 이거기 때문에 사실 제일 안 좋다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홈캐스트는 최대 주주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건데, 결국 누구로 바뀌는가 했더니 H바이온인가요? 예, H바이온. 네, H바이온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네요.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가 뭐 줄기세포 관련주로 막 엮여있던 기업이었고, 그리고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개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보다는 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H바이온이 이제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가 바꾸겠다, 이제 어떤 새로운 기업이 이 회사를 가지고 뭔가 득을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적자가 나거나 힘든 기업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회사가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싼 값에 우리가 회사를 사가지고 내가 줄기세포 관련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연구를 좀 해가지고 회사를 진짜 한번 키워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하고요. 이 회사는 또 지금 줄기세포 쪽으로 엮여 있었지만은 회사가 하고 있는 건 음향정보통신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데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내용이 상관없는 쪽으로 엮여가지고 지금 주가만 급등 나오고 있다. 결국 제 생각에는 이거는 회사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느낌보다 반대로
회사 주가 한번 띄어 먹어가지고 한번 주가로 내가 한번 득을 보겠다라는 좀 뉘앙스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대주주 그리고 세력들 뭐 차명 계좌든 뭐든 간에 여기서 매집된 그 주식을 위쪽에 끌어올려서 팔아내기 위한 3자 배정 유상 증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주주 변경을 통해서 주가를 띄어 올려놓고 나중에 되면 취소가 된다든지 나중에 또 했는데 별거 없이 주가가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지금 사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시청자님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가요? 매도할게요. 맞아요. 안 좋은 기업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어디까지 갈까요가 중요합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파는 게 중요할까요? 조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런 뉴스에 속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뉴스가 될지도 모르고요. 안 좋은 뉴스가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 시청자님에게 지금 수익을 주고 있다는 게 팩트고 그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내 수익을 믿으세요. 그냥 내 수익은 챙겨야 내 것입니다. 챙긴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매도가 돼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이게 더 이상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내일 돼야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데 오늘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이 만족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매도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지금 흐름상 거래량이라던가 흐름이 아직까지는 7,000원대나 뭐 한 6,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6, 7,000원 정도쯤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오늘 올라왔는데 내일 뭐 4,500원 이하로 빠져내려가면은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량 매도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잘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그거 이유 나온 거를 모르고, 뉴스 나온 거 모르고, 계속 한 30% 가까이 마이너스 되다가 지금 플러스가 돼갖고. 그러니까 기회인 거죠.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살려준 거잖아요. 네. 네, 덕이 많으신가 봐요. 아.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매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적자인데 힘들었는데 괴로웠는데 큰일 날 수 있었던 기업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제가 요즘에 시장 시황 분석해드릴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상급등이 나오거나 본전이나 수익이 나온 기업들 빨리 팔 수 있으면 좋다. 지금은 매도가 맞는 거지 사거나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매도하시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코롱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0만 4천 원이고 50%입니다. 104,000원에 50%.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꽤 큰 상황인데요, 멘토님. 코롱인더는 지금 이제 조금 바닥을 잡은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이제 회원들 공부를 시킬 때 네. 바닥을 잡는다라는 강의를 하고 왔어요. 오. 네, 바닥을 코오롱 인더가 잡는다는 강의가 아니고 예. 바닥을 잡는다는 건요. 의미가 누구나 알 뭔지. 수 있다고요. 어떻게 누구나 알 수 아셨어요? 있는데 우리 미끄럼틀 보면은 어디서 딱 끝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아요. 왜요? 보이니까. 떨어지고 보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 미끄럼틀이 떨어지고 보이는데 미끄럼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만 딱 보고 있으면 보입니까? 안 모르죠. 보입니까? 그럼 떨어지고 있는 중인지 그렇죠.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떨어진 거는요. 다 떨어지고 나면 보여요. 그러면은 주가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바닥을 알 몰라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잘 볼게요. 코오롱 인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바닥이 될지 아니면 또 떨어지게 되는 계단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끄럼틀 내려가는 도중에 이걸 보면서 여기서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문제 내듯이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바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때까지 뭐 하면 되죠? 그냥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증권사라든가 또는 한국거래소에 여러분들이 막 1,000만 원 결제하면은 캔들을 막 50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미리 보기 서비스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같이 시간을 지내보고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바닥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코오롱 인더는요. 누가 봐도 바닥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려가고 있는 중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그럼 바닥 잡을 때까지 들고 가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매수가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닥을 잡을 때까지 들고 갔을 때 유리한 게 있고 그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의 매수가는 지금 까만 선인데 어떤 거 같으세요?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바닥을 잡는다고 하면은 역사상으로 우리가 차트의 경험상 차트가 주는 증거상으로 봤을 때 얘는 6만 원이나 5만 원까지 내려가야 좀 많이 빠졌구나. 저기까지 내려가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긴 하더라. 그 자리가 5, 6만 원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어때요? 5, 6만 원 내려갈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저기서 바닥을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는요,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전쯤에 사면은 덜 기다려도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사이에 사면은 내려가는 거 기다리고, 횡보하는 거 기다리고, 올라가는 거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이거 장기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짜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3년에서 5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려가는 거 기다려야 되고, 횡보하는 거 기다려야 되고, 올라가는 거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사면 수익 나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투자가 그거예요. 그냥 올라갈 만한 걸 사놓으면 되는 거지. 왜 올라간 걸 사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기다리고 횡보하는 것도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올라간 거 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올라간 거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럼 코오롱 인더는 나쁜 기업인가요?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한참 내려갈 건데 반등도 주면서 내려갈 거예요.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지난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우리가 한 8, 9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요. 그냥 5, 6만 원까지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건 진짜로 제가 뭐라고 좋은 해답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50%니까 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반등 8, 9만 원 줄 때 탈출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여기 7만 원 자리가 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7만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될 때 비중을 줄이셔야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50%인데 나중에 추가 매수하면 100%까지 투자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코오롱 인더를 믿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7만 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네. 가능하시다면 7만 원에서 그냥 손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손절하고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비중은 줄이셔야 돼요. 정말 이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희망 고문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희망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많이 괴로울 거니까 각오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롱인데 몇 프로나 줄여야 되나요? 저는 가능하다면 7만 원 무너질 때 다 손절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밑에서 추가 매수하기에 좀 좋은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이렇게 괴롭게 보내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각오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가져가시는데 전략을 잘 짜시고 저는 웬만하면은 반등 나올 때 8, 9만 원 정리 그리고 7만 원 무너질 때 전체 손절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햇빛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H바텍 23,500원에 30% 비중을 조금 더 담아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KH바텍 지금 비중 더 담는 거 어떻게 보세요? 주가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간단하거든요. 자, 그래요? KH바텍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제가 띄울 텐데요. 띄워놨는데 지금 KH바텍을 잘 보세요. 23,000원짜리 제가 까만 선을 그어놨습니다. 네.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위요. 우리가 초등학교 나왔다고 한다면 위아래 구별 안 되는 사람 분명 없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볼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위아래 구별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제일 유리한 자리는 어딜까요? 아래죠.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아래가 유리한 거는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는 게 맞는 거지. 왜 위에 사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 앞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 눈 앞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전체를 보면요, 위입니다. 이런 자리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못 가요. 왜냐면 과거에 올라왔을 때가 안 좋아서 올라왔습니까? 올라올 때도 다 좋아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떨어지고, 올라왔는데 떨어지고, 올라왔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왜? 좋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떨어지고, 좋다고 해서 올라오니까 떨어지고, 좋다고 해서 올라오니까 떨어지고, 지금도 좋다고 해서 올라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 자리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늘린다?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단타를 해야 되는 자리죠. 단타라고 하는 것은 손절가를 정해놓고 밀리면 손절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제 생각엔 22,000원 손절이고요. 올라가면은 27,000원대에서 바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맞다. 이런 자리는
여기가 지금 위쪽을 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넘어설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돌파 매매라고 하죠. 지금 돌파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 말은요, 들고 갈 이유가 없는데 뭐 한다고 들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비중까지 늘리겠다고요?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투자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구습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에코프로 15만 원에 30%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구석기를 재밌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구석기일까요? 그건가? 아무튼 자, 에코프로. 약간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글자로만 보면은 안 좋은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구석기 이러니까 뭔가 좀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뭐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지금도요 보면은 우리가 자기가 유리한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불리한 자리가 있고 투자자가 이거를 구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면 딱 보이잖아요. 에코프로 지금 까만 선입니다. 이거 수익 안 나요. 이런 자리 사고 수익 난다고요? 안 날걸요? 이런 거 사갖고 수익 난 사람 있냐고요? 전 본 적이 없는데요. 한 7년 동안 전문가 생활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런 차트, 이런 자리에 산 사람들 다 봤는데요. 몇 년간 고생하면서 살려달라는 사람들만 많이 봤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자리 사갖고 수익 안 납니다. 근데 왜 도대체 눈에 보이는 이런 고점에 사게 될까요? 좋다고 하니까 홀려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에코프로 날아간다, 2차 전지다, 야 전기차 씨, 앞으로 전기차 앞으로 필요할 거야, 으악! 이래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귀신이 산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귀신에 홀리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희열을 느끼거나 희망에 가득 차버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게 돼요. 더 올라간다고 믿어버리죠. 아닐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기술적으로는요. 정고반등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올라왔던 저항선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지지로 바뀌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예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떨어진 폭의 절반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정도 올라올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장기로 가져간다? 제 생각에 이건 아마 한 5년 정도는 고생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하시고 올바른 투자를 합시다. 누가 봐도 윈지 아래인지는 구별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래에 있는 종목들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뉴스를 보지 마시고 차트도 보시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10만 5천 원 지지가 된다고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시 12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이번에는 서정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제넥신 99,000원에 10% 추가 매수를 할지 쭉 기다리면 매수가는 올지 많이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미끄럼틀 말씀드렸어요. 네, 그죠? 미끄럼틀. 자, 미끄럼틀을 생각해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앵커님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넥신 지금 미끄럼틀이 끝났나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끝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맞아요. 있는. 아직까지는 그냥 내리막 길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바닥을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근데 왜 제넥신을 이 자리에 샀을까요? 이 자리에도 내리막 길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볼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내리막 길일 거야 라고 자꾸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인간이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내일을 알 수 있나?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맞추려고 하면요. 그거는 인간의 영역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차트가 아직 바닥 잡지도 않았고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아직 바닥 잡지도 않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다 내려갔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는 거죠. 이거 내버려 두세요. 방법이 없어요. 왜? 아직까지는 한참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잡을지는요. 시간이 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되고요.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기업인가 아닌가를 봤더니 적자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얘는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속도가 내려가려고 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요. 추가 매수 해야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기업을 추가 매수 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업도 안 보는 거고 차트도 안 보는 거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물렸기 때문에 내 손실률이 지금 40%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지금 손실률 줄여야 되지 않나가 급선무가 되어 있는 거죠. 일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기다려야 됩니다. 차트가 바닥을 잡을 때까지요. 잡기 전까지는 적자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마음을 열어두셔야 되고요. 손절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손실이 큰데 이 종목에 손실난 걸 다른 종목으로 메꿀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손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는 기업은 없거든요. 떨어지다가 멈추면은 그때 반등 포인트를 보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한 5만 원 초입부 정도까지 밀렸다가 거기서 반등 나와갈 바닥을 잡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지금은 그대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세요?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9만 원에 20%요. 9만 원에 20%.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9만 원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계속 오늘은 내내 바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멘토님. 요거는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 아닌가요? 이제 이건 보기 나름이에요. 이런 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우상향하는 기업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확실한 거는 천장 맞고 내려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내려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위쪽으로 다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밑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요, 이런 식으로 차트만 보고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수를 움직이는데 가장 핵심을 핵심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핵심 그렇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 안 간다는요,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중에서 삼성전자 기업 자체를 나쁘다고 욕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 저도 삼성전자 쓰는 걸요. 삼성전자 쓰고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부품들 쓰고 삼성전자 핸드폰 쓰고 뭐 갤럭시도 쓰고 뭐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안 좋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진짜 좋은 기업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더 가겠지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생각이 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일까요? 10년, 20년 뒤를 보면 승승장구할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뒤를 본다면.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TV에 나온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장기적으로 본다는 뜻은요, 1년 말한 뜻이 아니에요. 5년에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시청자님 9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9만 원이 저점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멀리 봤을 때는요. 맞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눈앞을 봤을 때는 저점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증시를 조금 힘들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는 건 저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의 단타, 그러니까 단기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다.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눈속임하기 위해 삼성전자만 SK하이닉스만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삼성전자가 좋아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실적이 좋을 거라는,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기대감을 부추기는 것은 증권사다. 증권사는 왜 부추길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 결국 끌어올려봤자 저는 8만 원, 8만 5천 원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그 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너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개인들 좋은 일을 외국인들이 돈 들여 산다고요? 저는 그렇게 이타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외국인들, 개인들이 물려있는 자리 이상으로 끌어올려줄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올라가다가 8만 원대에서 바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려줘봤자 저기서 머물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탈출의 기회를 8만 원대로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 예상이 틀려서 외국인들이 정말로 그냥 막 9만 원, 2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예상이 틀리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전략을 짠다면 9만 원대, 8만 원대가 매도 포인트가 맞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RBW RBW 매수가랑 비중은요? 33,000원에 20%. 33,000원에 20%. 알겠습니다. RBW는 뭐 첫날에 이제 좀 따상 찍었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선 쭉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면요. 정말 이런 기업 어떻게 알았는가 싶을 정도로 매수를 하세요. 예. 저도 방금 RBW가 뭐지 하고 마마무 소속사. 마마무 소속사인가요? 네. 제가 연예인들 잘 모르거든요. 마마무는 좋아하는데 소속사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연예 기획하고 방송 음반 제작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런 기업도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상장 전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드리는 게 상장되기 전 주가를 보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우리 크래프톤도요, 원래 주가가 저기 2만 원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140만 원까지 날아갔었어요. 그런데 그 140만 원까지 날아간 상태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회사 규모를 측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로 환산한다면은 거의 한 200~30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산 사람들은 100배 수익을 본 거죠. 그걸 비싸게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RBW도 상장 전 주가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상장될 때는요.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진짜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건지 아닌지 그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희석이 많이 돼버리고 가치를 분석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 차트의 움직임과 이 횡보하는 흐름들, 뭐 차트 캔들의 방향들 이런 것들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아직은 얘도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점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이게 돌아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은 한번 뛰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상장주나 한번 급등시켜보자라고 하면서 세력들이 장난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뛰어오를 때 저는 35,000원 정도까지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 본전이든 35,000원이든 31,000원이든 반등시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다시는 6개월, 그러니까 상장된 지 1년 이내에 된 기업은 매수하지 마세요. 네네. 네, 지금 이거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반등 시 빨리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반등은 아마 지금 장이 조금 안 좋아진다면 반등은 아마 한번 줄 겁니다. 장이 좋으면 안 갈 겁니다, 아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대한통운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65,000원에 50%입니다. 네, 165,000원에 50%.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CJ 대한통운? 165,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사실 지금 당장에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16만 원대면은 가격이 꽤나 높은 자리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CJ 대한통운도 길게 봤을 때는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2016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동안 머무는 박스권이에요, 이 자리가.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는 얘가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5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최소 5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매수가는 14만 원부터 18만 원 사이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요. 여기에 개미들만 계속 사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력들도 물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쉽게 생각하면은 요게 12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12만 원이 무너지면요. 손절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지지가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움을 느낄까요? 야, 기쁘다 이렇게 할까요? 무섭겠죠. 무섭겠죠.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이 5년 동안 지켜봤는데 12만 원짜리나 13만 원짜리는 안 무너지더라 했는데 거기가 무너지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많이 할 텐데 그 물량들을 누가 살까요? 개인들이 팔면 누군가 살 거 아닙니까? 네네. 누군가 살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무서운 자리에 산다는 것은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있다는 거죠. 뭐죠? 주가를 끌어올릴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3만 원 무너지면 오히려 기회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지금 비중이 50%라서 좀 부담이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종목으로 수익을 다 내고 나와도 상관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1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100% 다 들어가가지고 한 30~40% 수익 내면 짱짱하잖아요. 수익금이.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12만 원짜리가 무너지고 만약에 11만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간다. 10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한다면요. 저는 비중 100%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수익은 얘로 한 해 농사 다 지어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른 정보 다 필요 없어요. 한 해 농사 얘로 지어버릴 수 있어요. 작년에도 멘토님 말씀 듣고 12월 초인가 그때 대한통운 집을 팔아서라도 사라 그래서 그때 샀다가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나서. 떨어져 있을 때 사면 수익 나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괜히 위에서 비싸게 비중이 많아서 그렇지 떨어질 때 더 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 물류 관련주는요. 제 생각에 내년에 아마 좀 강한 흐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괜히가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다가 10만 원 가깝게 떨어지면 전화 한번 더 주시고 여기 13만 원대에서 한 2달 정도 유지가 된다면 다시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깨빙 최님께서 대유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저점 같은데 내년 2월 유증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하실 것 같은데요? 아, 대유요? 예. 아니요, 이런 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를 하면은 안 좋은 기업이다. 근데 지금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는데 유상증자한다. 그러면 유상증자한다 말은 돈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돈이 필요한 상황인가 봤더니 돈 잘 벌어요. 회사가 돈도 많아요. 네. 그럼 유상증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뭐 정확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약간의 그냥 저의 이제 경험과 이때까지의 그냥 뭐 필드에서의 감각들을 발휘한다면 유상증자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부러 싸게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유상증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럼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유상증자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청약하셔도 좋은데 아마 많이 받지 못하실 거고요. 그냥 들고 가시고 근데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럼 매수해도 괜찮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거의 뭐 유증, 무증 특집이었던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아마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유상증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자꾸 돈 달라 할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가져가지 말란 전략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